반갑습니다. 판멘토 김대한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직업상담사의 직업상담학 과목을 같이 강의하게 된 판멘토 김대한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 서로 힘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는 이제 이렇게 1강, 2강 순으로 해서 진행이 돼서 20강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반에 보시면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첫 번째 시간으로 직업상담의 기초, 그리고 그 직업상담의 기초에 따른 세부적인 학습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습 내용은 직업상담이란 무엇인가 라는 기초적인 이해, 그리고 두 번째 직업상담사의 전문적인 지식,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직업상담사의 자질, 그리고 직업상담사의 역할은 또 이제 직무랑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핵심 주제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업상담의 이해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쌍거로 1번에 용어의 정리가 나오죠. 1번에 용어의 정의가 나와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보지 마시고, 자,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이제 진로 커리어라는 개념이 있는데, 진로, 자, 얘는 커리어라고 해요. 커리어라고 해요. 진로라는 개념인데, 이 커리어는 뭐와 비슷하냐면 라이프와 비슷하다. 즉 생애와 비슷하다. 생애. 그러니까 우리 삶이죠. 삶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면 이제 라이프하고 커리어가 좀 다른 건 뭐냐면, 라이프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고, 진로는, 커리어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직업 선택에 영향을 줬던 그런 활동들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장면들, 상황들을 우리가 커리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슈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슈. 우리들이 이슈들이 발생하는데, 그 이슈들을 갖다가 커리어 이슈라면, 즉 직업 선택에 연결된 이슈라면 우리가 커리어라고 한다. 진로라고 한다. 그러면 그 이슈 안에 뭐가 있겠어요? 직업이라는 게 있겠죠. 직업.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지금 직업이 보케이션이라고 돼 있죠. 보케이션. 근데 여긴 천직이라고 해요. 우리가 천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직업은 이제 영어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요. 보케이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큐페이션이라고 하는데, 오큐페이션은 우리가 생업이라고 해요. 생업.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 잡 있죠. 잡. 잡. 잡은 직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직무가 직업이 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유사한 용어로 쓰는데, 자, 그럼 차이점 잠깐 말씀드리면요. 천직은요, 하늘이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딱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큐페이션, 생업은 라이스웍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무는 뭘까요? 그래서 최소 단위. 직무의 단위, 최소 단위가 아니라 직무의 단위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직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뭐 이제 상담하기, 뭐 그 다음에 심리검사 해석하기, 뭐 알선하기,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거든요. 행정하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어떤 직업은 직무 자체가 직업이 되기도 해요. 좀 단순직 같은 경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걸 선택해야죠. 그죠? 천직.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야, 너는 하늘이 내렸어. 그 직업은 너한테 딱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담해 주는 게 직업 상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진로와 직업이 다른 차이점을 물어봐요.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어보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로가 직업보다 더 크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진로 상담 있죠. 거기에 기억해 보시면 이 색깔 글자 읽어볼게요. 그 대상은 어린 아이부터 은퇴한 70세 이상의 노인까지 포함한다. 무엇이? 진로 상담이. 그러니까 라이프다라는 거예요. 직업 상담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직업 상담은 그 일부분에 국한된 그
직업 선택에 있어서의 상담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슈를 한번 뽑아볼까요? 간략하게 한번 뽑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진학할 때 상담했죠? 이것도 진로 상담이에요. 하지만 직업 상담은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진학하고 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험인데 경험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는 뭐 태권도 잘해서 태권도 학원에서 상담해. 이것도 상담이죠. 그죠? 근데 이건 경험에 관련되기 때문에 진로에 관련된 상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취업을 할 때부터는 직업 상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취업하게 되면 뭐죠? 직업 상담. 그죠? 취업하면 끝나나요? 아니죠. 적응해야죠. 적응하면 끝나요? 경력도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하면 끝나나요? 이직, 전직 이런 것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은퇴하겠죠. 은퇴. 거기다 이제 뭐 직장 내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직업 상담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진로 상담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뭐다? 직업 상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보지 마시고 진로와 직업의 차이, 그리고 진로는 생애다. 그리고 그 이슈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쌍가로 이번에 직업상담의 영역과 유형도 금방 정리가 되겠죠. 직업상담의 영역 뭡니까? 직업 일반 상담, 취업 상담, 직업 적응 상담, 그죠? 전환, 그죠? 전환이 전직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직업 문제 치료, 은퇴 상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직업상담의 영역은 요만큼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퇴 후에 이제 뭐 활동 상담은 직업 상담이라기보다 진로 상담에 또 속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넘겨서 쌍가루 3번의 직업 상담의 목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상담의 목적. 자, 목적은요. 제가 여러분들 좀 앞에 따서 설명을 드릴게요. 명, 이수하면 의사 직업이 성장하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잠정적 진로를 잡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명백한 직업 목표를 잡게 하는 거. 안 적으셔도 돼요.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 무슨 이해요? 직업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직업 세계에 뭔지 모르고 그냥 막 그 직업 한다고 하면 뭐야? 철딱선이 없는 거죠. 그죠? 좀 성숙해지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목표 잡았으니까 수립이죠. 무슨 수립?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 그 다음에 의사결정. 자, 요거 중요하니까 밑줄 쫙. 계속해서 이 말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상담이다. 그 다음에 직업의식을 만들어준다. 어떤 직업의식? 성숙한. 그러니까 이해하고 수립하고 계획하고 목표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숙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개인이 성장한다. 개인의 성장을 돕도록 하는 것이 직업 상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업 상담의 목적에 이렇게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쌍가루 4번에 직업 상담의 일반적인 목적 혹은 목표라고 해서 가이즈버즈가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목표. 이것도 목적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거는 학자가 제시한 거고 이건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섞여서 나오기도 한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이건 이 사람이 제시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추가적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얘는 예처결이에요. 예처결. 목적을 빨리 정하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예처결하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그죠? 한번 해보시면 돼요. 한번. 그래서 예언과 발달. 그다음에 처치와 자극. 결함과 유능이에요. 유능.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우리는 발달을 들여다보고 예언을 해요.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되게 잘해줘. 그 다음에 상담도 되게 잘해줘. 어릴 때부터. 친구야. 심지어 어른들도 상담해. 어른들도. 그래서 엄마가 와가지고 아유, 엄마가 고민이 있는데 그랬더니 엄마 그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발달할 때부터 야, 넌 상담 너무 잘해줘. 공감 능력 짱. 너 뭐해? 직업 상담사면 잘할 것 같다. 이거예요. 그죠? 예언과 발달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처치와 자극.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직업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문제를 처치해주고 자극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앞에 그 상황을 이어가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러지? 내향형이야, 내향형. 물론 직업 상담사가 꼭 그 외향형만 되는 건 아닌데 내향형이야. 극내향형. 그죠? 그래서 내향형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장점으로 활용할지 처치를 해주고 어떻게 해요? 공부를 자극시켜 주는 거죠. 지금 직업 상담사 이제 요번에 채용이 많아지니까 어때? 직업 상담사 공부해봐. 이렇게 자극시켜 주는 게 자극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함과 유능이에요. 결함은 어떻게 해요? 없애고, 그죠? 유능은 어떻게 해요? 개발시켜야겠죠. 보통 여러분 이력 썼을 때 장점과 단점 쓰잖아요. 장점은 뭐예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성장할지를 보는 거고, 결함은 뭐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적응할지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함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자, 이력서를 썼어요. 이 사람이, 아까 제가 예시한 사람이 발달해서는 상담을 너무 잘해. 그죠? 근데 극내향형이라서 힘들어.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력서를 썼는데 전 사람을 보면 굉장히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적응하기 힘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없애줘야 되고, 근데 저는 공감 능력 짱이에요. 이건 어떻게 돼요? 올려줘야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에 장단점 쓰시오. 장점과 단점 쓰시오.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렇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쌍가로 5번 볼게요. 쌍가로 5번 보면 직업문제 인식이라든지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여기 나오죠?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쌍가로 3번하고 쌍가로 5번하고 쌍가로 6번은 제가 이렇게 묶어서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찾는 재미가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겸. 물론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많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이 정도만 기억하면 목적이든 목표든 아니면 원리든 여러분들 대충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쌍가루 6번도 잠깐 볼게요. 기본 원리. 진학과 직업 선택, 직업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된다. 당연한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진학 상담, 직업 선택 상담, 취업 상담이 직업 선택 상담이죠. 그리고 직업 적응 상담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상담자, 내담자 간의 라포가 형성이 돼야 된다. 친근감이에요. 친근감. 여러분들이 지금 첫 강인데 저하고 이제 라포, 관계 형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하죠.
그죠? 제 강의 들으면서 그냥 아휴 뭐 저렇게 강의하냐 이러신 분이 있을 테고 저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건 뭐예요? 응? 자, 잘 이해가 되고 친근감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즉 믿음과 친근감이 생겨날 때 어떻다? 상담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 성격의 특성과 재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야 되는 거죠. 다 뻔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 다 읽지 않고 제가 그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5번 색깔 글자. 직업상담 과정 속에서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과정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보시면 이게 계속 나와요. 계속.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다? 직업상담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의사결정이다. 곧 죽어도 의사결정이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의사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길래 제가 이렇게 강조할까요? 앞에다 좋은 말 다 쓴단 말이야. 다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지만 의사결정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아셨죠? 의사결정에 집착해야 된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7번 변화하는 직업세계의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변화하는 직업세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직업상담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난 사람이 좋아요라고 해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막 중간에 막 힘들어하세요. 왜 힘들어할까요? 그죠? 이 세상의 변화에는 관심이 좀 별로 없으신 분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근데 세상의 변화에도 관심이 좀 있어야 돼요. 다양한 세대를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워라벨이라든지 MZ 세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새 나오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은 왜 그러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술의 발전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스마트폰 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아니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오해를 많이 하죠.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메타버스 있는데 메타버스는 어디서 타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메타버스 그 뭐 네이버에서 하는 그런 사업, 네이버가 많이 참여하고 뭐 해외 기업들은 뭐가 있고 이쪽으로 일자리가 이런 걸 이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운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세상을 알아야지 상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내 남자가 와가지고 저 빅데이터 전문가 되고 싶어요. 근데 빅데이터요? 이러면 상담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데 오해들을 많이 하셔. 얼마나 재밌어요. 세상이 변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상담의 윤리 강령에 따라서 10번 전개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직업 상담사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 슈퍼피플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 더 얘기하고요. 일단은 이제 쌍가로 8번에 진로 직업 발달의 영향 요인이 있는데 이게 툴버트라는 사람이 제시를 했어요. 근데 요 원리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쌍가로 8번 좀까지만 정리해 볼게요. 툴버트 직업 발달의 영향 요인. 그러니까 직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지금 정리하는데 제가 이러면서 공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요 공식만 이해하면 문제가 풀리는 문제가 엄청납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예전에 이 직업에 관련돼서 유명한 가문이 있었어요. 그 가문 이름이 김직업 씨예요. 직업. 이분이 창시자예요. 근데 이분한테 첫째가 있었어.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 김흥미야. 흥미. 둘째가 뭘까요? 적성이. 그 다음에 셋째가 성격이. 넷째가 가치. 자, 이 강의 보시는 분들, 내가 이씨면 이직업, 박씨면 박직업 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제 이 책이 어렵고 이제 이 이론들을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어렵냐면 학자들이 한 100명 가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책을 공부하다 보면 이걸 알게 돼요. 아, 대부분의 100명의 대다수의 학자들이 뭐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요인으로 뭘 했다? 흥미를. 둘째는 적성이를. 세 번째 성격이를. 네 번째 가치를. 아셨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아셨죠? 이거 공식이에요. 외우시면 돼요. 아셨죠? 외울 것도 없지 뭐. 흥미, 적성, 성격, 가치. 그죠? 자, 교재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인성이 성격이에요, 여러분. 디귿, 선생님, 성격 없잖아요. 디귿이 인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만약에 나오면 적어도 이건 들어가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가정이라든지 성별,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조건, 교육 정도 이런 거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왔는데 틀리는 사람은 진짜 안 돼. 이런 거 틀리면 어디서 점수 얻어?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봤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기본 원리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강조하는 거랑 기본 원리만 이해하시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다. 자, 두 번째 직업상담사의 전문 지식 보겠습니다. 전문 지식에서 이제 직업상담사에게 요구되는 기술 영역이 있는데요. 이제 미국 국립지도협회에서 제시한 게 있어요. 상담 능력, 정보 분석 능력, 그리고 집단 검사 실시 능력, 관리 능력, 실행 능력, 조언 능력. 한번 쭉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보겠습니다. 쌍가루 2번으로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연결되는 거야. 쌍가루 1번, 쌍가루 2번, 쌍가루 3번. 그러니까 쌍가루 1번은 1번이고 2번은 2번이고 3번은 3번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큰 어떤 개념을 갖고 거기에서 이제 다르다라는 거예요. 미국 국립지도협회에서 제시한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김병숙 교수님이 제시한 그 능력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자, 첫 번째 교육훈련, 고용 동향, 노동시장, 진로 자원에 대한 지식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받아야지 이제 직업 상담사로서 내가 필요한 교육이 되는가. 마찬가지로 내가 내담자한테는 어떤 교육을 해줘야지 이 사람이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로 발달 및 진로 유형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지식. 그래서 여러분 배우시는 거죠, 저한테.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로 발달과 의사결정 이론에 대한 지식. 지겹죠, 이제. 그죠? 지겨워. 그죠? 지겨워야 돼요. 그래야지 안 틀리죠. 이렇게 지겨운데 틀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4번 남성과 여성의 변화하는 일, 가족, 여가. 그죠? 그러니까 사회 변화상이죠. 사회 변화상. 변화. 여기에 이제 여성, 가족 관계 이런 거 지금 많이 변하잖아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이제 일과 가정 양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워라밸이라든지 예전 같지 않단 말이에요. 예전처럼 막 10시간 근무하고 뭐 주말에도 나가고 안 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다음에 뭐 문화도 바뀌죠.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야. 야, 지금 그런 말 하면 그 회사 문 닫아야 돼요. 채용이 안 돼, 지금. 채용이 안 돼. 그다음에 6번 직업정보 수집 보충하는 전략. 직업정보. 아까 이제 했던 얘기 또 얘기하는데 이 변화되면서 직업들이 생겨나죠.
사회상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직업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코로나 생겨서 여러분 배운 거 있죠? 언택트. 언택트라는 말 안에 직업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지금 여러분 개발자라는 말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쿠팡이라든지 배달의 민족 뭐 이런 데서는 그 개발자를 만들어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네이버 온라인 쇼핑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개발자들이 계속 투입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앱 개발자라든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직업들이 더 확장되고요. 또 거기에 뭐 이제 드론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드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그다음에 AI,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거 듣고 아우 머리 아파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개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AI 개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 AI로 유명한 회사가 어디고 그런 회사에서 애들이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내담자들이 기술을 갖고 있는 거고 그 회사에서 기술이 같다라고 하면 어떤 친구들을 뽑고 싶어 하는가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런 거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죠? 내가 하다못해 굉장히 내가 이런 IT 기기나 이런 거에 약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쌍가루 선번도 같이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3번 직업상담사의 역할과 자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과 자질. 자, 직업상담사의 자질을 볼게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앞에 공부했던 거랑 연결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함이 없는 성격, 그리고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상황 대처 능력, 그리고 심리학적인 지식,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 개발 운영을 위한 지식과 실천 능력. 이 프로그램은 취업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옷에 보시면 직업 정보에 대한 분석 능력 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직업 상담사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제가 슈퍼피플이에요. 슈퍼피플. 그래서 사실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갖고 있어요. 인문적인 능력도 있으면서 이공적인 능력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직업 상담사란 말이에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심리 상담사. 임상 심리 상담사죠. 근데 우리는 이것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나 부담 가질 필요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재밌지 않아요? 어차피 인간 세상이 변화하는 건데, 그죠? 저도 그렇게 스마트 기기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통달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얼리 어댑터도 아니고요. 새로운 게 나오면 이렇게 AR 기기 말하는 거 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하지만 AR 기기를 이게 가상 AR 기기 있죠? 이런 거를 뽑으려고 하는 회사에서는 어떤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지는 전 알아요. 그거하고 그거는 사실 별개 문제예요, 여러분. 관심이에요, 관심. 중요한 건 관심이다. 자, 그 다음에 전산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증 따면서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는데 딱 두 가지. 취업할 때 조건, 자격증과 전산 관련 자격증 하나. 이렇게 딱 세트면 돼요. 거기다 돼야지 취업 안 된다고 막 이거저거 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사, 그다음에 커말 2급, 아니면 한글, 그거 한글 뭐라고 하죠? 한글 자격증 있잖아요. 그죠? 그거 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응에 보시면 그 밖에 언어구사, 대인관계, 협조, 인내, 집중, 건강한 체력과 스트레스 조절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직업상담사의 자질 요건으로 상담 업무를 수행상에 결함이 없는 성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격은
인문적인 측면만을 물어본 거죠. 아셨죠? 그래서 동일시, 건설적인 냉철함, 그리고 지나치지 않은 동정심, 신중한 태도, 도덕적 판단, 두려움이나 충격에 대한 공감적 이해 능력, 이런 게 당연히 성격상으로 필요한 것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것만 물어보는 경우다. 인문학적인 영역만 물어보는 게 있고 어떤 같이 된 걸 물어보는 게 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쌍가루 이번에 직업상담사의 역할이 있는데 역할이 상담사, 정보분석자, 검사도구 해석자, 직업문제 처치자, 조언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자, 지원자, 협의자, 관리자, 연구 및 평가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건 이제 우리의 직무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무 내용. 그래서 하나씩 따져보면 상담자, 당연히 우리는 상담사니까 상담하죠. 그 다음에 정보 분석자 뭐 하죠? 직업 정보를 분석하죠. 그 다음에 검사 도구 해석자, 아까 제가 직무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심리 검사한다. 심리 검사. 왠지 재밌게 느껴지죠? 우리 심리 검사 좋아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심리 테스트 한번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해석한단 말이에요. 실시하고. 그 다음에 직업 문제 처치자, 그 다음에 조언자, 그리고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자. 우리 직업지도 프로그램은 보통은 이제 집단 상담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원자는 뭐예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또 저희가 지원자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한번 수행하고 이 프로그램에 피드백을 주기도 해요. 그 다음에 협의자, 그 관계기관들, 예를 들면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그 다음에 기업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채용박람회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관리자, 상담센터를 관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 근무하신다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 관리자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구 및 평가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역할이 바로 직무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쌍가루 4번 볼게요. 쌍가루 4번 보면 그 직업상담사의 직무 내용이 있는데 헤어가 제시한 건데 간략하게 한번 좀 읽어볼 텐데요. 좀 색깔 들어가 있는 것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세요. 2번, 특수한 상담 기법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확인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담자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맞는 특수한 상담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3번, 직업 선택이 근본적인 관심이면 당연히 직업 상담을 실시해야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미룬다. 이거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좋은 결정을 가져오기 위해 예비 행동을 설명한다. 자, 헤어도 똑같이 얘기하죠.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8번, 내담자가 원하고 윤리적으로 적절한 대안을 확인한다. 자, 그 다음에 9번, 내담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종합한다. 그리고 10번, 내담자에 관한 부가적 정보를 종합한다. 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약간 화가 나. 그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요. 헤어에 관련된 거는 뭐냐면 직업상담이 지금 관심사라면 직업상담은 미룬다. 이게 이제 틀린 질문으로 나오는데 거의 틀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쭉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그 세 가지 핵심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는데요. 공부하시면서 제가 직업상담사란 어떤 사람들이다, 인문적이고 이공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슈퍼피플이다. 그죠? 이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직업상담이란 무엇이다. 의사결정을 중요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재 내용을 하나하나 다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교재에서 좀 추려내서 정리하시는 게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시간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